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넓혀갈지 좀 궁금하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사가 지금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명태균 씨는 9월 5일 날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우리 방송에서도 대하 드라마로 갈 거다라고 네. 했고 현재 어디까지 온 겁니까?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아직도. 네. 등장인물이 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가 한 줄기가 있고요. 네. 지금 두 분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거기다가 떠넘기려고 했던 강혜경 씨라는 분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면서 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돼서는 거의 줄기를 다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을 등에 업고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선거에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의혹 중에서 한 단 2022년 지방선거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그때 같이 있었던 보궐선거 이 선거 과정에 후보자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대가를 받고 그 여론조사를 조작한 걸 가지고 공천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제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최소 7명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를 가지고 전략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는 어떤 당내 경선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예. 공천에 영향을 미쳤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지금 또 튀어나오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나경원 후보와의 이제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오세훈 측에게 3,300만 원 이상의 돈을 우선 받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 네. 그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실제로 이 오세훈 후보가 되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지는 대로 이제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멈출지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당만 그냥 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도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치자금법 돈 문제였거든요. 네. 김영선, 명태균, 또 강혜정 이 세 사람 사이 좀 지저분한 돈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사실 이건 이제 국민적 관심사는 크게 아니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의 게이트 수준의 명태균 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때 핵심은 이제 김영선 의원 그때 공천을 누가 줬냐 이준석이 줬냐 윤석열이 줬냐 이게 키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압수수색 결정은 객관적인 그때 당시에 당에서 공천을 준 거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더 실질적인 그 권한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이렇게 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그 공천 개입이 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주된 부분이었고 여전히 그게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력 그 정치인들에게 그걸 제공해가지고 다 이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거래 관계가 어떤 이른바 이제 여론조작 게이트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가 확대되는 중요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혹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창원 산단 조성에 미리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권 개입 있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들은 근데 좀 마이너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개입하고 그 여론 조작 이게 지금 핵심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듣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그냥 묻힐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이 이미 드러난 건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거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까지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수준에서든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요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은 소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가다 멈출 수는 있는데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출장 조사 이런 건 안 되고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또 어제 오늘 상간에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공표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서 의뢰를 한 곳이 PNR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 업체에게 돈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이제 억대의 돈들을 미지급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갚아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차용증 같은 거를 쓰게끔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김건희 여사 때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 갚겠다 이런 얘기를 줄곧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러면 거기다 각서에다가 써라. 네. 명태균 씨한테 그 김건희 여사가 돈 주면 갚아라. 그 부분을 그 위에다가 명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명태균 씨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가 인멸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간접 정황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좀 깊숙하게 나눈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을 그걸 통해서 갚겠다고 한 부분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당시에 2022년 6월 그 어간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는데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외압이 들어가서 공천 결과가 뒤바뀌는 것. 지금 그거는 창원지검이 아주 깊숙하게 지금 들여다보려고 국민의힘을 지금 계속 두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간다면 돈의 흐름들을 좀 보려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막 돈을 입금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빚진 돈을 어떻게 갚겠다라고 차용증을 썼는데 그 내용에 결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창원지검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또 수사했다가 또 수사팀이 또 해치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네. 사실 어제 오늘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국민의힘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저는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핵심 그 다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짐작을 이준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제가 저는 9월 5일 날 제가 이준석이라는 자를 제가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촉이 이건 핵심이 이준석이 딴 식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호도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쭉 지금 2달 넘게 지나오면서 그게 점점 더 지금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지만은 지금 이제 다행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던 PC에 저장된 온갖 카톡 주고받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이준석하고 주고받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로 그 팩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게 단순히 명태균 개인 게이트가 아니고 명태균 이준석 게이트로 객관화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그냥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스코어 검찰의 수사 단계를 보면 누가 소환될 것이냐를 보면 이준석, 윤상현 의원은 소환이 거의 100%. 핵심이죠. 거기 이제 두 분은 이제 100%고 요 다음 단계 결국은 이준석과 윤상현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높지 않으면 이거는 가다 부딪히게 돼 있고 대부분 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었어요. 있죠. 그리고 네. 윤상현과 이준석의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검찰 수사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수사팀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또 어떻게 이게 왜곡되거나 폭파가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요 대목에서 하나만 더 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팩트를
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녹취하고 구글대로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게 이준석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우려해요. 본인 유리한 김윤 대로. 위원장께서는 저는 왜냐하면 기승전 이준석.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젊다라는 것만으로 혼탁하게 했던 여야를 떠나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어찌 보면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저는 근데 이것이 저희가- 저는 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저야말로 가감 없이 다 드러나고 위원장님? 정리돼야 된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기가 팩트에 근거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도 아크로비스타에 초대를 해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팩트가 있어요. 저도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시기에는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처럼 뭘 이제 까기 시작하는 순간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나는 수도 그래야 있다고 된다고 봐요.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준석, 윤상현은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결국 이준석과 윤상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끝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되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돌은 하나씩 다 건너가겠죠. 네, 근데 네. 목표 지점이 누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근데 이제 있어서 그 대목에서 거기까지 수사가 이제 갈 것이냐에 불가피하다는 대한 거죠. 예. 궁금증이 예.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서 네. 이제 정말 10분 넘게 저희가 이 수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과연 검찰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압수수색도 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냥 분위기만 그렇게 끌고 가는 거 그렇지 아니냐 않습니다. 아니, 이런 민주당이 이제 네.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사전 조율이 다 됐고 맞아요. 사전 조율이 됐고 조율이란 말은 조금 아니 사전 조율이 됐습니다. 아니 사전 공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율입니다. 예, 예, 예.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올. 근데 민주당이 2022년 10월달에 압수수색 들어올 때는 며칠 전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검찰 인력들이 대거 같이 들어가가지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고 실제로는 사무총장과 검찰 간에 사전 조율이 된 것 같은 어떤 정황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서 네, 아니 네. 그리고 조금 압수수색을 저기 받았죠. 합리화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어떤 공적인 공무집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저는 거기에 순순히 응한 게 저는 당연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순순히 입장을 지킨 응했다라는 겁니다. 게 일단은 그 입장을 지킨 겁니다. 순순히 네. 응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미 제출 형태로 아마 이런 정보 자료까지는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 그런 걸 사전에 조율을 했던 거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딱 맞춰서 그 자리로 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의를 사내 변호사나 뭐 사무총장, 부총장 단들이랑 검찰이 조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당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원 명부나 회계장부를 뒤지기 시작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야당을 들어올 때와 여당을 들어갈 때 검찰의 태도가 이거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쉽다니까요. 좀 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또 아시지만 또 이제 오해를 샀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국하고 기획조정국이 핵심이거든요. 기획조정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나 평가 관련된 걸 하고 조직에서 이제 공천을 누구를 줄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지만은 이 당사에는 조직국이 있고 네. 국회 안에 기획조정국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준비했으면 왜 오전 오후에 합니까? 동시에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오전 오후로 제가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 말씀대로 사전 준비했던 또 거고 하나는 또 최소한도 그렇다는 검찰에 그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뭐냐면요. 얘기합니다. 예. 지금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당시에 공관위의 자료 찾으려고 하면 없을 거예요. 명태균 씨가 만들어 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제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비공표 조사를 활용해서 했을 건데 그런 자료를 활용한 공천 심사 자료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검사였다면 거기 인트라넷망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인트라넷망에 서버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되게 협소한 범위를 들어갔고 실질적인 내용을 찾기 힘든 내용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보여주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없는 자료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는 하나는 쇼잉이고 실제로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을 건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 우리 수사하고 있다 보지 봤지 우리 하고 있는 거다 압수수색도 들어간다. 근데 압수수색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보고 있다. 진짜 하려면 법원에게 영장 발부받아서 인트라넷망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래야지 당시 당직자들이 자체의 그 카톡 같은 인트라넷에서 쓰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지만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봐주기 하는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여주기식 아까 제가 압수수색.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답은 좀 부분들에- 듣겠습니다. 먼저 답을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듣겠습니다. 보기에는 아까 윤상현, 이준석까지 가는 것은 뭐 그건 오케이. 갈 수 있다. 네. 근데 압수수색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윤상현 의원에 대한 핸드폰도 압수수색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준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우선 핸드폰을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고민하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윤상현, 이준석까지 하고 이게 다음 단계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 네. 근데 확보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금 포렌식이 돼가지고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한 거고요. 뭔가 그러니까 가지고 핵심은 갔습니까? 명태균과 이준석의 증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은 나온 거고 거듭 말씀드리면 빨리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확보를 하면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당사 그게 핵심이다. 안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왜 이틀 동안 하게 됐을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22년 그 김영선 공천 주고 또 지방선거 그때 공천할 때 그때 당시에 뭐 회의 자료도 있고 평가 자료도 있고 또 여론조사 자료도 등등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서류로 된 건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다 그거 파괴했죠. 아니 그건 네, 너나 할 것 없이 그랬겠죠. 그건 다 폐기 네.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거나 이제 할 가능성은 우리 같은 습관은 높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옳았다. 그래서 저기 우리 원장님이 제기하시는 포인트는 정확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내부에 전 핵심 어떤 그 우리 어떤 그 보안에 해당되는 당원 명부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만약에 거기까지 불가피하다 했으면은 절대로 마찬가지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하면 안 저는 되는 거고. 사전 조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굉장히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실상 알맹이는 너무 적은 근데 거 그건 좀- 아니냐 그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저작거리 왼손 격언 네. 있잖아요. 네. 현란한 손놀림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네. 그런 게 안 통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아,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이제 2월 10일에도 자체 표결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제가 그러니까 저기 과감하게 제 예측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번에는 이른바 4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실지 한번 머리에 염두 두시고요. 네. 제 예측은 4표보다도 다 안 나올 겁니다. 적어도 12월 10일에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건너뛰지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법적인 수준으로 좁혀서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렇게 법적으로 왜 특검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안 맞는다. 이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것이다.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지금 깊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수준에서든 저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완전 소수 의견이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다만 네. 뭐냐면은 거듭 제가 강조한 대로 이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이제 12월 10일 부결된 걸로 이제 끝내고 저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합리적인 저는 어떤 그 합의하에 저는 특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는 그 국민적 의혹을 어떤 수준에서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안을 해소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국힘에서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니까요. 거부를 하고 아니 있고 그건 그 눈 가리고 또 이제 최근- 일각의 최근에 아니에요. 네. 네. 한동훈 대표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게시판 때문에 당원 게시판에서 지금 거의 아이고, 그건 피 튀기는 아닌데. 혈투를 벌이고 있고 네. 영산의 배후 조정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신에 가까운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총장 한 분이 어떤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한동훈 대표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그게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을 뿅뿅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플로팅이 이게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거를 언론에 흘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우선 부정을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내 얘기는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얘기는 정치적 어법으로 보면 흘린 거예요. 네. 그 흘린 게 뭐냐면 더 들어오면 나 진짜 꼭지 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네. 그렇게 보내는 용산에게 거잖아요. 신호를. 용산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일 날 11월 25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납시오 해가지고 여당 의원 40명을 식사를 하면서 세과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예산 협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통상적인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원래 예산 처리되면 고위 당정대라고 해서 저희 때는 고위 당정청이라고 해서 일요일마다 총리 공간에 삼청동 총리 공간에 모여가지고 대표와 원내대표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전에 굉장한 정도의 협의와 조율을 다 거치고 네. 그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예산국회 때 이렇게 가겠다. 법안국회 때 이렇게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한동훈 대표를 딱 빼버리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40명을 모아가지고 위력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1월 22일 날 한동훈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자라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명도 안 나오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감기 걸렸다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걸 보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판단한 거죠. 이거 나 왕따 시켜가지고 괴롭힘하고 그리고 나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 이러면 삐뚤어질 거다. 이 특검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상상해봐. 그 상상한 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는 거를 측근 통해서 이걸 흘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용산에서 시그널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만남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하였지만 또 다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뭐 얘기는 많죠. 친한파 쪽에서도 우선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또 어디까지 갈 거냐. 우선 지금 이런 또 얘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꼬투리를 잡은 게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한동훈 본인만 빼고 그 가족들이 줄줄이 많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자체가. 조사하면 금방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사소한 어떤 거리를 잡아서 무자비하게 어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러는 행태가 내가 볼 때는 유치할 정도로 집요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친윤을 용산이라고, 포방하는 세력이고 용산이라고 봐야 그것뿐만 됩니까? 아니고 친윤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산 친윤계뿐만 아니고 심지어 지금 뭐냐 홍준표 신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준석 신이 밖에는 장해찬이니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거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처럼 한동훈 대표를 포위하듯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여전히 또 망상을 품고 가동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그분들한테 경고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택도 겁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 친한계 쪽에서는 이번에 그럼 예.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시각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거는 문제입니까? 정치적 다른 셈법을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른 가면 이제 안 문제입니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는 예,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결국은 집권 여당 내부의 분열, 이 분열은 의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발화가 됩니다. 네. 그건 뭐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정치도 다 그 감정으로 정치가 이게 배제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동물이고 반응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이렇게 뭉개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이준석 쫓아내듯이 지금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응하는 것도 그 초등학교 애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더라도 익명 게시판 그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그거는 없어요. 해우소거든요. 근데 그 해우소에 계정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 김건희 싫어요. 김건희 나쁜 애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배설을 하는 글들을 올린 것이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정치가 다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또 등장해가지고 저주할 거야 한동훈 저주할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한국 정치의 이게 한복판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주체 의전서열 1위, 2위, 7위가 2위가 아니죠. 0위, 1위, 7위가 지금 이 가족 대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죠. 부끄럽습니다. 우린 네. 삶은 너무 힘든데. 부끄럽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세상에. 예. 이런 게 또- 보도 네.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거 당 게시판 문제는 제가 야당이지만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됩니다. 이렇게 가면 부끄럽다. 네,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반성할 대목이 있으면 빨리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대거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분명한 거는 용산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가진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실패한다고 확고하게 가진 것 말씀드릴까요? 같는데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아까 근데 약간 애매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 예,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자기를 되면은 정치적 출구로 이걸 삼는 그런 식의 그 발상은 명확히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